자, 오늘이 불금인데 오늘 오전에 한 일은 9시 반, 9시 10 분인가 출근을 해 가지고 여기 시중선고 대구 가정법원에서 그게 7 개월 전인가 신청을 했는데 뭐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확정이 됐죠. 14일 후에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저기 의뢰인분 오시라 해 가지고 그 결정문 드리고 그다음에 확정증명서 우편으로 떼는 법 까르게 드리고 반송 봉투를 넣어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반송 봉투 넣어 가지고 신청서랑 그리고 수입 인지를 왜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수입 인지 500 원짜리 하나 이게 사 가지고 붙여 가지고 그 우체국 가면 팔죠. 그리고 인제 뭐 신청일에 신분증 사본 해 가지고 보내면은 한 2-3일 후에 자택으로 도착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결정문이랑 가까운 구청 가 가지고 신고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해 드리고 인제 저는 또 가정법원에 갑니다. 이혼하러 가는 게 아니고 후견 사건, 성년 후견 사건. 가정법원이 인제 성년 후견인을 감독하게 되죠. 혹시라도 돈 빼돌리지 않나. 무슨 중요한 뭐 부동산을 처분한다든가 예금을 인출한다든가 이러면은 그거의 전후 그를 이제 일단 전에는 이전에는 사전 허가 명령을 신청해야 되고요. 어. 예. 그다음에 인제 사후에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어디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거를 또 보고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게 종이로 하면 되는 아야 저 야야야 저기 전자로 하면 되는데 이게 청년 후견 같은 경우는 이 전자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뭐 계속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뭐 전자로 이게 등록을 해 놓겠는데 그냥 가정법원 요 가까우니까 한 5 분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 가지고 던져 주고 오려고요. 위임장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법무사 신분증 이렇게 법무사 신분증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제출하면서 같이 "아 법무사가 제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창구 직원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만 하는 직원 같은데. 해 가지고 여기 스탬프를 찍었으면 스탬프를 열심히 떼시더라고. 떼 가지고 옆에 인제 스캔 부서가 있어요. 접수를 했잖아요. 그럼 스캔 부서한테 넘겨. 그럼 그래서 거기서 인제 스캔 또 한번 들어가니까 아이고 와 이거 스캔하는 그 복사기가 한 4-5 대인가? 그래 가지고 막 돌아가더라고요. 철컹철컹 무슨 뭐 방직 공장처럼. 그렇다. 그래서 이걸 제출하고 오면은 좀 마음이 좀 홀가분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뭘 할지를 또 모르겠네요. 그냥 멍 때리다가 집에 갈지 아니면은 여기 자동차, 중고자동차 그 매매를 했는데 그 매수인이 거기 하자가 원래 있었다. 예. 그게 뭐냐면은 그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가지고 그 센터에 갔더니 그게 오일 누유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 점검하고 가는데 600만 원이 들었다. 고급 외제차. 예 스포츠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놔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론이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죠. 일단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고 입장이죠.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를 써서 그것도 고민하면서 썼어요.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자동차가 뭐 어디서 고장이 나는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고 자동차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느 것은 소모품이고 어떤 것은 소모품이 아니고 이게 고장 나면은 자동차 성능 이게 보험에 이 말하자면은 해 줘야 되는지 그게 참 애매하죠. 판사로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게. 판사가 뭐 자동차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해서 안에 기계 부품이 어떻게 뭐 구성돼 있고 작동하는지 다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인제 애매한 면이 많은데 요때는 사실은 공격하는 원고 측이 상당히 불리해요.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기계적으로. 말하자면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감정도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감정 신청하는데 최소한 한 3-400이 들어요. 600만 원 해 가지고 감정 신청을 3-400만 원 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그 자동차 명장인가? 그런 그 자동차 큰 이게 점검하는 데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 가지고 하자가 원래부터 있었냐 아니면 이후에 발생한 거냐 아니면 이게 원래는 없었는데 타다가 발생한 거냐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고자동차 이게 소송이 간단한 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서 제가 그 제미나이 예 이게 마세라티가 인제 53,000 킬로 탔는데 53,000 킬로의 마세라티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검색을 해 가지고 첨부를 해서 또 이게 반박을 했고 그다음에 또 1 박스 여기 들어 가지고 이제 관련 판례 다 검토를 해서
또 이게 첨부를 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게 기술적인 분야 이런 거를 글을 쓸 때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쓸 때는 주관적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뭔가 이게 판례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가 이제 안 건드려 놨었으니까 제미나이 이런데 제미나이도 그냥 기본 버전이 아니고 확장 버전 확장 버전 3.0? 예. 그런 걸로 인제 유료 버전으로 검색을 해 가지고 거기서 맞는 그 기술적인 사항 이런 거는 첨가를 하고 그래서 반박을 했는데 상당히 고민 해 가지고 썼어요. 왜냐면은 인제 또 의뢰인이 단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걸 해야 되는데 확인하라고 답변서를 줬는데 답변서가 오늘 불금이니까 올 리가 없겠죠. 그건 한 달 내로는 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내면 될 것 같아요. 날짜를 보니까 다음 주가 27 일이네요. 다음 주 27, 28 내도 된다. 왜냐면 답변서는 한 달 내로 내면 되니까 저쪽에서 먼저 인제 전자 소송을 먼저 했어. 전자 소송이란다. 지급 명령을 먼저 신청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인제 이의를 신청했죠. 그래서 소송으로 넘어간 게 7월 2 일이에요. 지금은 22일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소송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러면 소장이 제출된 게 정식으로 제출되는 게 7월 2 일로 보거든요. 그럼 한 달 내에 답변서를 내야 되고 만약에 한 달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법원으로는 무변론 판결. 예. 그러니까 네가 받아 보고 답변서 안 낸다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무변론 판결 선고 일자를 잡아요. 만약에 인제 그 한 달 후에 9월 1 일쯤 잡는다. 이러면은 9월 1일 내에 9월 1일 일 주일 내에도 돼요. 9월 1일 일 주일 내로 9월 1일 되기 전에 일 주일 요때에 답변서를 내도 이게 무불련 판결이 취소가 되고 다시 변론길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는 없는데 빨리빨리 해 주면 또 빨리빨리 하고 또 뭔 일이 일어나죠. 그죠? 인생살이가 그냥 최대한 하기 싫은 일은 미루고 놀아야지 뭐. 예. 오늘 불금날은 같은 경우는 그냥 노는 게 장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열심히 일하고 다음 주까지 일까지 열심히 일해 버리면은 다음 주 되면 또 뭔가 바빠져. 꼭 그건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일단 가정법원에 갔다 오겠습니다. 더운데 지금. 법원에 갔다 왔는데 역시 덥단 말이죠. 와 지금 10시 반 밖에? 아니 밖에가 아니죠. 10시 반 되면 본격적으로 덥잖아요. 장마도 끝났다 그러고. 와. 이제 남은 일은 오후에 한 분 오신다는데 그 상속 등기하시는 분 서류 다 안내해 드렸는데 일단 다른 상속인들의 그 인감 도장이나 인감 증명서를 확보를 못 셨을 건데 오늘 왜 말이 자꾸 꼬이죠? 사무실로 온다 합니다. 뭘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일찍 퇴근하면은 전화를 드려 가지고 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인제 또 안내를 드려야겠죠. 그 월요일은 의식적으로란다. 그 비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월요병 때문에. 저번에 또 동영상 월요병 하나 올렸잖아요. 그것도 뭐더라? 실종 선고 이거 했던 것 같은데. 금요일에는 최대한 일을 미뤄야죠. 그러면 일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열심히 하게 되겠죠. 지금 큰 건이 한 4건 정도. 예. 개인회생도 지금 서류를 지금 봐야 되는데 서류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데 부채증명서 먼저 떼야 되고 그다음에 부채증명서 오면은 그 숫자에 맞춰 가지고 자금의 흐름을 좀 보면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서류들이 인제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개인회생도 지금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다.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겠다.' 이게 마음이 좀 복잡하죠. 마음속에는 항상 4-5 가지의 사건이 이게 있으니까 '이걸 언제 처리해야 된다.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빠지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를 찾아본다든지 저기 엘박스를 찾아본다든지 판례 같은 것도 누적하고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으로 뭔가 딱 끊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있으면 문어발처럼 별짓을 다 해야 돼. 밖에 출장도 갔다 와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정말 바쁠 때는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여기 상담하고 있는데 또 누가 들어와 또 앉아 있어 저기. 그럼 하게 또 앉아 있다가 한 10분 앉아 있다가 '아 여기는 안 되겠네요. 이게 다른 데 가야 되겠네.' 그러면 가. 그럼 할 수 없죠 뭐. 그리고 또 희한하게 상담을 하고 있어 진지하게. 그럼 딱 보면 전화가 와.
상담 전화가 아니면 기존 고객이 또 바쁘다고 전화 온다든가. 그래 일의 순서를 이렇게 딱 해 하고 이 일이 아니면은 '아 야 이 일이 우선순위다.' 하고 '다른 거는 내가 그냥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안 하면은 다른 거 다 하려고 하다가는 진짜 완전히 그거 걸려요. 결정장애가 걸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머릿속에 점검을 하죠.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다. 내일 해야 될 뭐다.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은 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는 거죠. 어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별로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소송 소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좌 지급 정지 돼 가지고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좀 부족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거 자료 요청한 다음에 인제 그 초안은 다 있거든요. 계좌 지급 정지 그 보이스피싱 그거 해서 그것도 제가 몇 건을 했는데 근래에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것도. 그 쓸데없이 사실 소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지금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고민이네요. 간단한 사건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죠. 진짜 간단한 게 없다. 외부에서 보면은 "아이고 법무사님 이거 뭐 간단하게 하나 적어 주는데 무슨 몇십만 원씩을 받습니까? 한 10만 원 받으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한 줄을 쓰더라도 그게 무게감 있고 이게 증거랑 그 주장이랑 말하자면은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 그럼 그냥 때렸다가 아니고 동영상 증거, 사진 증거, 뭐 때린 부위, 진단서, 예. 때린 거는 폭행이다. 그래서 폭행해 가지고 상해가 있는지 없는지 해 보니까 좀 긁혔어. 그럼 폭행치상. 어. 그 긁힌 거는 달리 그 상처가 난 게 아니고 때렸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났다. 그죠? 그냥 때려서 상처 났다 이거 하나 주장하는데 고민이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무슨 증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 그거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 폭행 고소장 쓰겠습니다." 이렇게 왔어. 그러면 자기는 간단하죠. 그냥 거기 법무사님 이름으로 예 그냥 양식에 맞게 "때려서 이렇게 상처가 났다." 이렇게 써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은 제 생각에서는 뭔가 이게 나중에 인제 민사 소송으로 할 것도 대비해야 되니까 그냥 진단서 떡 넣기보다는 그 폭행 전후에 그런 상황이라든지 왜 폭행이 일어났는지 그 경위라든지 그리고 그 폭행에 있어서 뭐 그날 찍은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상대방한테 "이거 물어내라. 치료비 내놔라." 했을 때 상대방이 또 뭐라고 했는지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1,000,000 원이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나는 1,000,000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억지를 주장 부린지 알았는지 이런 거를 다 물어보고 그게 있으면은 다 이제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뭘 말 한마디 들으면은 뭐 그 의뢰인 분들은 그 간단한 것 같지만은 저는 한 4-5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증거까지. '이걸 주장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걸 판사가 안 믿어 주고 기각할 그 우려는 없을까? 그 여러 가지 동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간단하지만은 당신 저번에 애매한 게 있잖아요. 여기 다른 동영상 보면은 뭐 무속신앙 이런 거 했을 때 자기나 형사나 고소할 수 있는가? 예. 고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제 법학 지식이 많죠. 그래서 그걸로 인제 다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럼 그거는 거기 뭐 형사 판례나 민사 판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인제 다 섭렵을 했고 난 옛날에 인제 법학과 다니면서 또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그걸 다 읽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틀이 나오는 거야. 그런 감각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제 '아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된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도 뭐 형사 고소도 이렇게 많이 해 보고 하니까 '아 이 정도 돼야지만이 기소가 된다. 혐의가 있다.' 해 가지고 검찰 송치가 된다. 그걸 아니까 인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식 때는 뭐 할지 모르겠네요. 오후에는 서류들 좀 손보고 개인회생 서류 좀 정리하고 서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뢰인들이 가지고 오는데 그게 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정을 좀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든지. 서류는 항상 그 작성 명의인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문화가 문서 뭐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도장이 찍혀 있는지 안 찍혀 있는지에 따라서 그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느낌으로 아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제미나이 뭐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언제든지 서류 같은 거는 위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위조할 동기가 없으면은 뭐 굳이 위조를 했니 안 했는지 따지지는 않죠.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뭐 진정한 서류란 걸 알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조정을 했고
오후가 되니까 이제 불금인데 나른하단 말이죠.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우리 양이들하고 쉬고 싶은데 음 뭐 길거리 손님이 오기 너무 더우니까 지나가다가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걸 막연히 기다린다는 것은 좀 그렇단 말이죠. 여기 사무실 사실 쫙 있는데 여기 요 왼쪽으로 가면 여기 법원 앞이거든요. 예. 주도로가 이 6 차선인가 8 차선인가 주도로가 쫙 있는데 그 앞으로 인제 여기 검찰청 있고 지방법원 있고 지방법원 앞에 안에 인제 가정법원 있고 회생법원 있고 뭐 따로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 보니까 1 층에 보니까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게 있으니까 요 앞으로는 뭐 법조타운 건물 이래 가지고 큰 빌딩이 한 2-3개 있고 그 뒤로 거리가 쫙 있는데 거기로 가면은 뭐 변호사, 법무사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요쪽에는 주도로 저는 인제 좀 나와 가지고 주도로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는 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 이 뒤에 보이는 간판 있죠, 그죠? 요게 제일 커요. 그래서 요거의 이점을 좀 보고 있죠. 특히 제 성이 인제 윤이다 보니까 뭐 윤가라서 들어왔다는 분들도 좀 많아요. 그 뭐 "어디 파십니까?" 이러면은 "소송 공파." 그러면 "아 그 집안 분이시네요." 이러면서. 그러면 특별히 더 잘해 드릴 분 뭐 더 잘해 드릴 게 있느냐? 뭐 신경은 좀 쓰죠. 그 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신경을 그냥 더 좀 이렇게 '더 할 게 없나.' 좀 보살펴 보는데 그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이 1시 20 분인데 뭘 할까 또. 또 이제 좀 그 사무실 혼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뭐 여기 행정 업무 보는 뭐 직원이라도 있으면은 여러 가지 잡다한 거를 시키는데 그 쪼금 잡다한 거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직원을 구해 놓고 최소한 한 달에 250이 들거든요. 아르바이트를 써도 요즘 아르바이트 규제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 최저임금 뭐 주휴수당 이런 거 다 챙겨 주다 보면은 한 200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안 챙겨 주고 전일제가 아니고 뭐 1-2 시간 와서 뭐 일해 주는 그 직원들을 한다. 근데 사무실에서 직업은 숙달을 해요, 뭐든지 간에. 뭐 양식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처럼 그 법원에 갔다 온다든지 그럼 뭔가 이게 그렇게 전문적인 건 아닌데 한두 달은 좋게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인제 예 믿고 이게 시킬 수가 있죠. 가서 뭐 시켰는데 뭐 빵꾸 내고 뭐 간단한 양식 작성해 가지고 뭐 하라는데 그것도 뭐 이게 버벅거리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같은 게 한두 달 뭐 이렇게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제 일하면서 시간 내 가지고 가르쳐 놨더니 또 나가. 그럼 또 들어오면 나는 또 가르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시간 낭비. 오히려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래도 저번에도 한번 제 가족 예 조카 며느리 뭐 일 좀 하겠다는데 가르쳐 볼까?" 이렇게 했더니 시간이 2 배가 들더라고요. 일단 가르쳐야 된다. 그다음에 시켜 놓고 잘했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냥 제가 하고 말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인제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기를 원하면서 인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무장의 일이라는 게 뭐 이게 법률사무소 직원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 어. 일단 여기는 뭐 최첨단으로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싸우는 데잖아요. 거기가 뭐 채권자 채무자죠. 등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일단은 간단한 사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거기가 소장 작성하는 거, 채권 채무자, 원고 피고 이렇게 첨예하게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우리가 인제 법원 서류를 대신해서 제출해 주니까 그럼 뭔가 이게 이나 의뢰인들한테 서류를 정확하게 받아내야 되는데 까다로운 게 요즘 신청인들 의뢰인들 보면은 서류를 정확하게 내려고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공서 서류나 은행 서류나 이런 거 정확하게 발급받아서 오시면 되는데 그걸 또 사진 찍어서 알아서 하세요. 카톡을 저 없애야 돼. 카톡으로 그냥 던져 줘요. 그럼 찌글찌글하고 뭐 스캔해 봤자 뭐 그렇잖아요. 근데 법원은 또 안 그렇거든. 그런 걸 엄청나게 싫어해요, 법원은. 정확하게 깔끔한 서류를 딱 찍어 가지고 내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종이로 해야 되는데 전자소송으로 이제는 뭐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법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이제 법률 사무실에서 PDF로 만들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면은 제가 인제 제 전자소송 그 아이디로 법무사 아이디로 자료를 제출하면은 그 법무사가 그 서류에 대해서 인증을 한 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관공서의 그 원본 서류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와야 돼요. 근 근데 요즘 보면은 뭐 제미나이나 이런 그 AI 챗GPT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일단 하기는 하죠. 셀프로 무슨 뭐 신청서 뭐 소장 뭐 증거 이렇게 집어넣는데 제가 볼 때는 법원으로서는 골치 아플 거예요 아마. 그렇죠. 사실 셀프로 뭔가 소송해 놓고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나 아니면 성명 준비 명령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무리 증거를 정리하고 이게 신청인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정리를 해 봐도 뭔가 뭔지 모르겠거든. 연결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걸 정리해서 내라 보정이 나와요. 그때서야 사무실을 찾아오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돼. 그럼 그때 처음 와 가지고 이거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지. 그 다시 이런 거를 싹 다 고쳐야 돼요. 청구 취지, 숫자부터 뭐 이자, 날짜, 금액 이런 거 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이 있는 게랑 법원이라게 있는 게랑 딱딱하거든요. 권리를 뺏고 말하자면 권리를 인정받고 뭔가 자격을 인정받으려면은 뭔가 공식적으로 딱 맞아야 되잖아. 뭐 대충 해 가지고 "예 그걸 해 준다." 이러면은 권리를 뺏기고 이런 사람은 어때요? 뭐 대충 해 가지고 권리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요건이 딱 맞아야 돼요. 민사소송이나 뭐 형사소송이나 뭐 가사소송이나 가사 뭐 각종 미송 사건 이런 데 있어서는 뭔가 왁구가 딱 맞아야 돼요. 그래 '이게 진정한 신청이구나. 권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인정이 되잖아요. 어. 근데 인제 그런 걸 갖다가 뭐 진짜 무시하고 뭐 신청서 이게 서류를 정확히 내야 되는데 대충 사진 찍어서 내고 그럼 그게 원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최악의 경우는 컴퓨터 사면을 뭐 "주민등록 등본 내라." 이러면 컴퓨터에다가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띄워 놓고 그거 사진을 찍어서 내. 저는 그렇게 도대체 그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마 법원에서 다시 제출하라고 분명히 보정 명령이 나올 거예요. 예. 그 보정 명령이 나오면은 그걸 또 뭐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가지고 또 우왕좌왕하시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근데 인제 그 제미나이나 뭐 이렇게 챗GPT나 이렇게 AI한테 법원의 서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뭐 대충은 얘기해 주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셀프로 하면은 그거 바로잡는다고 시간이 더 걸리고 오히려 불리한 거나 뭐 유리한 거나 이걸 강조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표현이 또 정확하지 않다든지 이래 가지고 예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요즘에 인제 과도기 같은데 이런 거를 많이 겪어 보고 인제 소문이 많이 나고 또 법원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분명히 그 앞으로 뭐 그게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련 없이 2 시에 퇴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시간 더 버텨봤자 거기 그때 유의미한 손님이 저 문을 열고 찾아오리라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더 벌려고 뭔가 이게 해 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 저희 나이가 인제 50 슬슬 넘어가는데 내일 모레면 60 이잖아요. 환갑이야. 저희 모토가 "쪼끔이라도 더 놀자." 어. 법무사가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어디 보니까 법무사가 사양산업이니 뭐 변호사에 치여서 굶어 죽느니 이런 거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어디서 얘기했나? 오히려 걱정할 건 변호사들이죠. 덩치가 너무 크잖아. 하는 일에 비해서 덩치가 너무 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변호사보다 이게 법무사가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어. 그러니까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는 단 하나 밖에 없어요. 변호사는 포괄적으로 수임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그 의뢰인을 대신해서 법정에 출석한다. 소송 대리인이다. 포괄적 대리인이다. 요거밖에 없어요. 헌법소원에서 변호사가 대리한다. 이거랑 그거 외에는 없네요. 그다음에 인제 각종 집행이라든지 각종 뭐 가사 등록, 비송, 뭐 등기 그다음에 뭐 채권 압류, 추심 또 뭡니까? 경매 신청 또 뭡니까? 예. 뭐 법인 등기 이런 거 싹 다 법무사가 하거든요. 법무사와 그 사무장.
휘하의 사무장 5 명까지 둘 수 있잖아요. 사무장들이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 인맥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는 그냥 가장 무겁고 깊은 추가 법무사들이에요. 법무사와 그 사무장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아는 변호사도 뭐 처음에는 혼자서 개업하더니 나중에는 그게 안 되는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 말을 듣거들랑 또 발끈하기 마시기를 볼 수도 있잖아요. '윤석열 법무사가 왜 저 말을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본인은 모르겠지만은 법무법인을 해서 가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혼자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나 봐요. 뭐 혼자 하는 게 좋으면은 혼자 뭐 개업 변호사로 저번에 한번 가 보니까 저기 좋은 빌딩에 6 층인가 거기 있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인제 또 뭐 법무법인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그 로스쿨 다니는 동기들이랑 이렇게 법무법인 해 가지고 가 있던데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막 그렇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그 변호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일단은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다녀야 되니까 하루 종일 나다녀 가지고 저녁 좀 들어오는 사람들 많아요. 거의들 그럴걸요. 일이 없으면은 뭐 앉아 있겠지만은. 바쁜 사람은 거의 사무실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약하고 온 손님 뭐 응대하고 어떻게든 뭐 서류 제출하고 서류 받고 이러려면은 반드시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도 월 한 300 들여 가지고 직원 1명 두기가 상당히 힘들죠. 인건비가 300 이고 법무사 사무실 임대료 한 뭐 월 한 100에서 150 잡고 그리고 각종 뭐 이게 비품이나 비용 뭐 프린트기 쓰는 것도 다 돈이 들잖아요. 뭐 제미나이 이런 것도 가입해야 되고 그것만 해도 전산 이게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거의 한 15만 원 정도? 예 저도 한 15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 같아요. 전산 프로그램만 한 달에. 그러니까 300 에서 150, 450, 500 하여튼 최소한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려면 최소한 한 달에 500은 들어요. 4-500. 허리띠 졸라매도 4-500 드는데 뭐. 그러려면 한 달에 최소한 한 건은 뭐 자동차도 일단 차가 있어야 되고 변호사는. 법무사는 차가 없어도 되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멀리 갈 일은 없어요. 그럼 차량 유지비 뭐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한 최소한 900, 1000 이건 벌어 줘야지 뭐가 좀 남고 집에 가져가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한 달에 2 건은 수임해야 되고 1,000만 원짜리 수임이 잘 없어요. 내가 몇 년 동안 해 봤자 1,000만 원짜리 수임이 없어요. 말하자면 변호사한테 먼저 가는 분들도 많지만은 큰 사건 뭐 형사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뭐 직통으로 연결해 가지고 제가 뭐 폭행으로 형사 이렇게 했는데 뭐 빨간 줄 그어 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좀 변호해 주시라. 얼마입니까? 그럼 1,000만 원. 기본이 1,000만 원이거든요, 형사 사건은. 그리고 할 수 있는데 형사 사건이 그렇게 많아요. 집 매매하는 것도 많이 하고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달에 한 건씩을 딱딱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소송도 요즘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이상은 복잡한 거라도 300 에서 500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최소한 월에 2 건씩은 딱딱 있어야 돼요. 2-3 건씩이 있어야지만 좀 '뭔가 좀 나간다.' 아니지 저기 '돈 좀 번다. 뭔가 이게 생활 유지가 되고 품위 유지가 된다.' 이러는데 한 달에 3 건씩?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이제 회생 파산하고 뭐 저가 수임도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변호사 이게 그죠? 간판 명칭 자체가 변호사 이러면 일반인들이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비싸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그걸 위해서 변호사 하는 거고 사건이 오면은 최소한 뭐 우리 법무사들은 사실 그래요. 1 0 0 원짜리 수임도 있거든요. 근데 뭐 증거하고 소장하고 뭐하고 이렇게 또 해 가지고 1 0 0원 이렇게 하면은 와 비싸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또 좋은 면이 뭐냐면은 우리는 돈을 많이 못 받는다. 예. 건수로 받는다. 그러니까 뭐 서민들을 위한 법률 대행해 주는 그런 직업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돈을 많이는 못 부르고 또 많이 불러봤자 서민 저기 의뢰인들 "에이 그 뭐 왜 그리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은 법무사들은 그렇게 수임료가 비싸지 않더라. 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더라. 그리고 보수 많이 받으면 징계 받으니까 조심해서 받더라. 그리고 법무사들도 경쟁이 심하니까 좀 깎아 주더라. 이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뭔 일 있으면 법무사한테 연락 오고 법무사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들은 일단 뭐 수임료가 300 이더라.
요즘엔 좀 깎아 달라 하지만 300 이더라 뭐 500 뻑하면 500 이고 700, 1000 이렇게 부르더라. 이러면은 일단 안 가죠. 일단은 뭐 법무사한테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게 좋은 면이에요. 근데 인제 법무사는 1 년에 140명 뽑고 변호사는 1 년에 1,700명 1,760, 1,750 명.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너무 뽑는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원래 그렇게 그 많이 뽑은 이유가 아시다시피 그냥 비싼 그거를 좀 깨자. 법무사처럼 만들자. 예. 누구나 법률 서비스를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 취지였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변호사의 그 사회적 지위랑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그 괴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인제 그 입법자들이 그때 그렇게 결단을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하는데 너무 많긴 너무 많죠.